자, 지식 채널 동영상 잘 보고 왔습니까? 그 커플 하우스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를 다룬 동영상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짝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선택 과정과 뭐 어떻게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짝을 만나거나 성공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는 걸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면 좋을 거고요. 실제로 바람직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20페이지부터 조금 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우선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을 고를 수도 있고요. 나와 조금 많이 다른 사람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나와 비슷하다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겠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이 상대방과 서로 적응해가면서 맞추어가면서 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길게 살다 보면은 뭐 지루함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나와 완전 다른 사람은 내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맞춰가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이상적인 배우자의 모습을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물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딱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이상향을 그려두어야 내가 그런 사람을 찾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 선택에서 고려하는 점들은 보통은 이제 외적인 조건을 사실은 많이 봅니다.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또는 뭐 능력, 직업 이런 것들일 거고요. 뭐 현재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또는 호감 이런 것들이 배우자 선택 또는 내가 만나는 뭐 연애를 하는 또는 이성교제를 한 사람을 선택할 때 많이 배려 고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게 인품. 즉,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떤지 또는 삶에 대한 태도를 갖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길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나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이 사람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려를 해야 될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더 많이 중요하거나 고민해야 되는 건 인품, 인생관, 미래의 가능성 좀 길게 이 사람을 두고 봐야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점은 내가 상대방에게서 찾아야 되는 점이기도 하지만 나는 배우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상대방이 이 6가지 또는 7가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었는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갖추었는가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먼저가 되어야겠습니다. 바람직한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고려할 점 책에 조금 더 나와 있는 자세한 점들을 보자면요.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즉, 내가 이 사람의 장점 또는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단점에 개선하려고 할 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은 이것들 내가 기다리거나 또는 이해하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할 거고요. 그 나는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을 갖추었는가 또는 상대방은 이런 태도와 능력을 갖추었는가 또는 의지를 갖추었는가 또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째는 주위 사람들의 결혼에 대한 지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의견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는가. 즉, 이 결혼은 두 사람의 일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결혼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준다면 왜 그런 것인지 들어보고 내가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는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에 따라 오는 책임과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부분, 정서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성숙이 충분한가? 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 갖추고 있는지 또는 이 점들을 내 스스로는 갖추고 있는지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말들이 비슷한 얘기들 같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EBS 동영상에 나왔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혼의 성공은 적당한 짝을 찾는 데 있지 않고 적당한 짝이 되는 데 있다. 즉 선생님이 같이 계속 얘기했던 어떤 점들을 살펴보고 고려해야 되는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는 적당한 짝을 찾는 게 보다 내가 적당한 짝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과제 생각해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선택 과정의 기준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아까 봤던 여가망 이론의 6가지 단계였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해볼 수 있는 부분은 2단계, 3단계, 4단계만 여러분이 기준을 한번 정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어떤 여가망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보고 각대 그냥 별로 여러분의 기준을 정해봅니다. 그냥 매력 있는 나에게 뭐 매력 여가망을 예로 든다면 뭐 외모가 좋은 사람 이런 것보다는 나는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키가 나보다는 뭐 컸으면 좋겠다. 라든지 또는 사회적 배경의 여가망에서 이 사람의 종교는 나와 같으면 좋겠다. 또는 일견일치 여가망에서 이 사람의 정치는 뭐 어떤 정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각각 단계별로 3가지씩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제를 충실하게 작성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